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요즘 다중 분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 내용이 복잡합니다. 최근엔 예비 후보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당내 재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은 경준이 월권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대표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기구인 만큼 대선 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하여야 합니다. 저희들 경선준비위원회가 최고위원회로부터 의결, 승인을 받을 때 두 가지 역할,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경선 일정에 관한 타임 스케줄과 여러 가지 컨텐츠에 관해서 우리 경선준비위의 안을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라 하는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기획하고 집행을 해달라 이런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부여한 그런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18일, 25일 이제 두 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당내 주자들과 최고위원들이 경준이 월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젯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긴급 회동을 해서 이거를 토론회 대신에 정견 발표로 이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병수 이제 경선 준비위원장이 오늘 토론회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거의 뭐 강행하겠다,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경선 준비위원이신 김재섭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서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로서 주체가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걸 뭐 정견 발표회라는 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였지. 그것을 뭐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선 준비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당원 당규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경선 준비가 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고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의결이 되고 승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경선준비위가 마련한 토론에 대해서 뭐 이것이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령 이것이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경선준비위의 역할은 예를 들면 주목받는 후보 이외의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발판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경선준비위가 부여받은 역할이자 임무거든요. 네. 근데 1차 컷오프가 있기 전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후보에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한 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캠프나 특정 후보가 이 토론회에 굳이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고 이 토론회에 그 캠프의 자율에 맡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넘어섰다,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뭐 반발은 나오고 있지만 13명의 후보 중에서 12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만 빼고. 거기가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예를 들면 지금 모두가 참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한 캠프를 제외하고요.
모든 후보가 나오기로 약속이 됐고 거기 스케줄이 마련이 됐는데 예컨대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실 토론회 자체를 없애는 건 나머지 1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 있거든요. 거기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미 공표가 되었고 네, 경선 알겠습니다. 준비가 출범이 될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면 분명히 강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회 논란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집단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양측의 갈등, 본질적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 갈등을 어떻게 볼 거냐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좀 과도하게 요구해서 발생하는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당대표로서 응당이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되려 구성원들이 좀 강하게 혹은 아니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이 어떤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긴 좀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되기 이전에 올해 3월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 발언은 아니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3월에 나왔던 이야기죠. 네, 네네. 대표가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당 대표인 사람을 두고 6월에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제 2개월 임무를 맡고 있는 네. 사람에게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봉합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이 지도부를 좀 네. 따라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어떤 로얄티가 있거나 이런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탄핵 발언은 어떻게 뭐 봉합이 된 건가요? 일단 봉합이 됐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 사과의 말을 전했고 해당 발언을 한 신지호 실장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네. 그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이 가고 있는데요. 그 권지용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준석 대표가 특정 후보에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특정 후보에 대한 관계를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그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그전까지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로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재차 논의를 하며 정치적 편파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당내에 있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심송심 논란이 나오면서 송영길 대표와 주자들 간의 갈등과 신경전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심송심 자체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일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네. 처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될 때 원래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시점이 있었는데 이걸 미뤄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에 송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발생했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후보 검증단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에 별도의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이상 따로 검증단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두고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 결정들은 다 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었다고 보여져서 이심송심으로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탄핵 발언 논란 이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토론회든 발표회든 어떠한 형식이든 그 18일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그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미정이라서 뭐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특정 후보에게 너무 질문이 쏠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이제 공정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경선 준비 차원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너무 쏟지 않도록 우리가 질문을 받는 횟수를 정하자라는 식으로 어떤 룰의 합의를 좀 이걸 유동적으로 좀 열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참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룰들로 아마 바뀔 가능성들이 높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캠프 역시도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 전후로 캠프 차원의 비방 대리전이 오갔는데요.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 불안한 휴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후보들의 약점, 상대 후보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비생산적인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각 캠프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캠프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되려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뛰는 모습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경선 국면에서도 지지를 얻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저번 주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링 안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공격을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네거티브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고요. 겨우 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중히 자제를 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네거티브 공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직 이제 경선 과정이고 본선까지는 아직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경선까지는 안 가는 상황인데 최근 뭐 나오는 이야기면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옵티머스와 관련된 뭐 연루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고 앞으로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각 후보들 간에서 공방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그 18일 토론회가 이제 성사된다면 또 윤석열 후보도 뭐 참석을 한다면 명락대전 같은 그 여권의 난타전이 국민의힘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로 그런 게 좀 펼쳐질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야권에서 아니 지지율 12대 1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12대 1이 뭐 각계 전투를 하는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모든 토론회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렇죠? 네. 결국 얼만큼 그 후보와 각을 잘 세울 수 있느냐를 따져 본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당내 이제 기반이 좀 약하고 정치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네. 훨씬 더 각이 잘 세워진다는 면에서 그런 이 두 팀들 간의 공방이 아주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가 이제 후보 간 1대1 맞짱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어제 박용진 후보도 1대1 맞짱 토론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 간의 1대1 이런 그 맞짱 토론 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은 되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검증됐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게 별로 흥미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후보가 어떻게 잘할 건가가 훨씬 더 궁금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1대1로 한다고 하는 게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되려 이제 지금 경선을 뛰고 있는 1위가 아닌 후보들 입장에서는 1위 후보와 1대1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이 네. 효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1대1 토론의 핵심은 결국 이제 분량이라는 건데 그 후보가 분량. 분량이에요, 분량.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량, 시간을 네네. 확보하느냐의 방송 문제인 것 분량. 같고, 예.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1대1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하고 질문 한두 개씩 던지는 것만으로는 그 후보가 가진 깊이를 충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대1 토론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1대1 맞수 토론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사실 그 토론의 목적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검증과 이제 자질 경쟁이 진정한 뭐 토론의 목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 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데 청년 정치인들은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어떤 면을 또 우리 유권자들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저도 뭐 TV 토론으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관심이 많은데 태도, 말투, 진정성 같은 이미지냐 아니면 뭐 그 정책 이해도, 뭐 논리 같은 전문성이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와 전문성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권지웅 대변인. 저는 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포인트가 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후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정치 신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말투나 이런 걸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중요하고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20년 가까이 검증된 사람들이 지금 유력 후보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는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것이 계속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할까?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네. 아니면 청년들이 고독사한 문제를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당의 후보의 모습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등판하는 그 선수들의 이미지를 그래도, 네.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흥미롭게 볼 것이고 여기 상대적으로 민주당들은 이제 그 후보들은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에 비해서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있는지 아주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네. 사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있는지 사실 거의 다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이낙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런 일을 했고요 라는 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는 국민들 대다수를 향한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나를 알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는 것부터 저는 그 경선 승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결국 그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뭐 태도나 윤리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그 이미지로서 국민들이 많이 판단을 하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야 뭐 정책으로서 토론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네. 실제로 그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기에는 방송 토론 시간 자체도 너무 짧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진 비전이나 정책이나 내가 가진 어떤 캐릭터들을 얼만큼 국민들한테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들은 이미지를 정말 잘 만들어내는 후보들이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미지를 중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이미지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게 요즘 코로나 전국이다가 보니까 여야 후보들 모두 TV 토론회 혹은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킨십 확대라고 하죠. 이런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젊은 층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을 쓰면 그것이 굉장히 청년 친화적일 것이다. 혹은 청년들이 쓰는 언어를 쓰면 청년 친화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세균 후보가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힙한 패션들을 입고 와서 뭐 선글라스를 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정말 청년들의 삶을 잘 헤아리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컨대 정말 이 절절한 청년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연금 개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동 개혁 문제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젊은 사람들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메시지를 내줄 수 있는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로 한다고 해서 뭐 최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나 SNS, 뭐 우리들이 쓰는 용어들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동조를 해둘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주 쓰는 플랫폼에 가서 뭐뭐 하는 척하면 저는 반감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선글라스 쓰고 청년인 척 하니까 반감이 더 심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일상의 삶을 가까이 만드는 교각으로서 정치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어떤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플랫폼에 이제 등장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쌓여야 되려 좀 젊은 분들 입장에서도 정치에 좀 관심 가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 토론회와 관련한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